갑 제2호증을 제시하며 사실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전자개표기 최초의 구입 계획을 달라 했더만 중앙선관위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받은 개표기 및 제어용 컴퓨터 추가 구입 계획 이것을 보면 개표기가 어떤 장비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제2호의 개표기 구성 및 사양, 시스템 구성 방법. 개표기는 투표지로 후보자 또는 미분류 투표지로 구분하는 투표 분류 장치, 투표지 분류기와 이를 직접 제어하는 컴퓨터, 제어용 컴퓨터의 통화 시스템으로 투표지 분류기와 제어용 컴퓨터는 각각 1대1로 연결된 구조임. 완벽한 전산 조직입니다. 그리고 조달청 자료를 보면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갑 제18호증을 제시하며 2002년 조달청에서 공개 입찰하면서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2002년 2월에 조달 공고를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1.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에 해가지고 명확하게 나옵니다. 구입 대상 장비 용역 해서 투표지 분류기 하드웨어 650대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와 투표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자동 분류하고 후보자별로 투표 결과를 자동 집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통신망을 이용하여 통하여 중앙위원회로 전송하는 프로그램. 명확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계장치라고 하는데 이런 자료를 숨겨놓고 그 당시에 그 재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은 경정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고 이 밑으로 가면 5. 이미지 인식 처리 장치 및 인터페이스. 이것은 전산 조직이 아니면 이 장비를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무시하고 기계장치라고 주장하는 허위사실이고 그야말로 엉터리 주장입니다. 그리고 기계장치라는 중앙선관위 내부 공문이 없습니다. 제가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그런 공문을 본 적도 없고 중앙선관위로부터 기계장치라는 공문을 주세요라고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없습니다. 재판하면서도 기계장치라는 공문을 달라 없습니다. 그리고 전산조직이라는 시행공문 또 수차례 나옵니다. 조금 전 선거 소식지 갑 제3호증에 이를 제시하며 2002년 6월 4일 선거 소식지에도 명확하게 전자개표기 전산 시스템으로 나옵니다. 갑 제3호증에 이를 제시하며 밑에 하단 부분에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관위에서 전산 조직으로 관리했다고 국민들을 계도하고 국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보고를 합니다. 중앙선관위에서 갑 제4호증을 제시하며 2002년도에 회계연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해서 예비 심사 보고서에도 내용에 제가 표시한 내용 그대로 나옵니다. 개표사무관이 전산조직이라는 실시는 공직선거법 및 개표 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 규정에 근거하여 2002년도에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대통령 선거 등에 있어서 개표기 973대를 구입하여 활용한 바 있음 하고 국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예산 심의하면서 또 보고를 했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또 보고가 되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자료 갑 제1호증을 제시하며는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아까 조금 전에 전자개표기 추가 구입 계획서 상에 보면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 플러스 제어용 컴퓨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허위 광고를 합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고 허위 광고를 합니다. 그 내용이 저기 다 보입니다. 이것을 언론에다 국고 8천여만을 들여가면서 허위 광고를 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이런 파렴치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재판장 판사, 정리해서 말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 정도만 봐도 되는 것이죠? 채무자 1. 그러니까 이 증거는 중앙선관위 공문으로서 지금 조달청 공문도 저희들이 선거 무효 소송에다 다 제출해놓고 인터넷으로 연결되면 그것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를 개발한 그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자기 논문을 제출하면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했다고 논문을 또 제출했습니다. 명확하게 전산조직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증거를 무시하고 잘못된 판결문을 주장하면서 이 부정선거 백서를 허위사실에 해당하니까 다 처분해달라? 이것은 정말로 민주주의를 없애자, 이 나라는 독재국가다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 판사, 자, 전자책을 구동해 보십시오. 채무자 2. 전자책을요? 재판장 판사, 예. 채무자 2. 그러면 이거 채무자 2 앞 책상에 설치되어 있는 노트북 컴퓨터를 가리키며 인터넷 됩니까? 재판장 판사, 한번 해보시죠. 채무자 2. 우선 저쪽에서 채권자 쪽에서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순서상에 재판장 판사, 신청서를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무자 2. 지금 재판장 판사, 예. 채무자 2. 알겠습니다. 채무자 2가 자신 앞에 설치되어 있는 노트북 컴퓨터를 통하여 전자책 구현을 위해 네이버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선거소송인단 검색, 선거소송인단 모임 검색, 산사모 검색을 한 후에 이상하네, 이렇게 방해하고 있구만. 다음 포털 사이트로 이동하여 검색창에 선거소송인단 모임으로 검색하여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사이트로 들어가 다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이것이 저희 카페입니다. 카페 창에서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묻는 창이 열리자 이것은 설치해도 되겠죠? 재판장 판사, 웬만하면 설치하지 마세요. 채무자 2. 이게 저희 카페입니다. 천주교 신부가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를 들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박찬신 신부님께서 이걸 이렇게 들고 분명히 알려졌고요. 이만열 숭실대 원로 교수께서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개표부정이라고 했고, 경향신문에서 왜 개표부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느냐고 칼럼까지 쓰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정선거 책자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정식으로 납본이 된 책이고, 중앙도서관에서 납본 증명 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카페에 올려져 있는 도서관 자료 납본증 명서 사진을 제시하며 내용을 보면 글씨가 작게 보이네요. 보이십니까? 저쪽에 백서라는 명칭이 나왔고, 저자가 한영수, 김필원, 발행자가 소송인단이고, 이렇게 정식으로 납본되어 있습니다. 아주 합법적인 적법 절차에 의해서 책이 발간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판매 금지 신청한다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언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등등을 지금 정당한 이유 없이 단순히 지금 그것도 일방적으로 허위 주장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님께서 과연 저희가 허위 주장을 하는지, 채권자 쪽에서 허위 주장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심리가 진행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입장에서는 채권자 쪽이 너무나도 명백한 허위 주장, 또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법정에서 직접 채권자 측에 대해서 허위 거짓 진술에 대해서 민사소송법 301조, 370조에 의해서 그 법에 따라서 제재 신청을 구하는 채권자에 대해 제재 신청서를 이 법정에서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쪽 당사자 측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소송 대리인도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각각 민사소송법 제367조, 372조에 의해서 당사자 신문 신청, 소송 대리인 신문 신청도 제출하겠습니다. 플러스해서 이 사건은 채권자 쪽에서 지금 물론 내용을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위원에 두고 인격권 침해를 받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사자가 법무장관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과 그 국가기관의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등으로 인해서 형사상 처벌을 요하는 죄를 구할 수 없다고 대법원 판례가 2011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서 오늘 성명 청구서 3을 이 법정에서 제출하겠습니다. 재판장 판사, 자 내시고 다음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채무자 2, 그거 제출 오늘 차에 두고 가져왔는데. 재판장 판사, 예 알겠습니다. 채무자 2, 제출하고 가겠습니다. 재판장 판사, 예 채권자 대리인 오늘 12월 12일자 문서 제출 명령과 성명 신청을 받으셨죠? 채권자 대리인 변호사 김영두, 예. 재판장 판사, 그에 따라 채무자들이 제출 명령을 신청한 문서가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면 제출하시고 성명사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채권자 대리인 변호사 김영두, 알겠습니다. 재판장 판사, 그리고 채무자들이 신청한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해서는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무자 2, 저 다음 기일은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2주 만에 서류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촉박했습니다. 그리고 좀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재판장 판사, 신문을 종결합니다. 더 주장하시거나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끝. 속기 종료. 16시 57분. 16시에 시작했으니까 57분, 거의 1시간 가까이 재판을 했네요. 이거 모두 다 읽어드렸습니다. 이거 녹취록을 들으시면서 이 채권자 대리인 변호사 김영두 씨는 그 초반에 약간 조금 진술을 하시고 저희 쪽에서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반론을 못했어요. 뭐 이의가 있으면 논박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답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은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백서가 다 성관이 공문 증거로 만든 건데 이 백서가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공문 증거도 다 허위사실이 되는 겁니다. 자기 부정이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나머지 내용 300페이지에 가까운 내용인데 초반에 결정적인 증거는 뭐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이라고 하고 나머지 300쪽 부분에 대해서는 트집찾기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집찾기 수준의 얘기를 300쪽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재판 재판부에 저희가 본안 소송이 없이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길래 본안 소송을 재판부가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경까지 아마 본안 소송이 안 들어오면 가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만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